소닉님 슈퍼챗으로 수익이 클 땐 크게 나오고 손실도 크게 나와요. 처음엔 10배로 하다 손실을 나면 레버리지 올리게 되는데 이런 습관을 고칠 수 없을까요? 저한테 묻지 말고 본인 손가락을 고치셔야죠. 성격상 선물이 안 맞는 건가요? 성격상 안 맞는 게 아니라 본인이 안 하는 거라고, 의지가 없는 거라고요. 못 고치면 돈 못 벌어요. 명심하세요. 모든 레버리지를 고배치는 습관이건 내가 뭐 어떤 나쁜 습관이건 본인이 잘못된 게 있다라고 인지하고 있으면 고쳐요. 그러면 돈을 벌고, 못 고치면 돈을 못 버는 게임이에요. 아주 간단해요. 제가 지인들이나 제 주변 사람들한테 항상 하는 조언인데, 사실 선물도 그렇고 주식 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본인이 뭐가 문제인지 다 알아. 아는데 안 해. 나는 그게 사실 이해가 안 가거든요. 왜 이성적으로 판단을 못하고 항상 감성적으로 일을 하지? 이게 뭐 그 음악을 만들거나 미술작품을 그리는 일이 아니잖아요. 상황 판단을 해서 논리적으로 대응하는 일이잖아요. 왜 감정을 섞는지 모르겠어요. 손절치기 아깝지. 알지. 근데 손절 쳐야 돈을 번다니까. 고배 치고 싶겠지. 하지만 고배 치면 돈 못 번다고. 손절 쳤을 때 빨리 복구하고 싶은 마음에 고배로 들어가는 게 바꿔버리면 돈을 못 벌어요. 역설적으로. 알고 있는데 안 고쳐진다? 돈 벌 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고치면 돈 벌고, 그거 못 고치면 계속 잃습니다. 명심하세요. 꼭 명심하세요. 잘 버는데 한 번에 많이 까먹는다.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질문하셨는데, 이번에 지난번에 7월 대회 4000%로 우승하신 분이 똑같은 말씀을 인터뷰에 나와서 하시더라고요. 제가 벌 때는 시원하게 잘 버는데 까먹을 때도 시원하게 잘 까먹는 스타일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 거 좀 보시면, 인터뷰 보면 좀 도움이 될 것 같고,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이건 도박을 하고 계신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매매가 아니라. 그러니까 승부를 보는 거거든요, 자꾸. 한 번에 크게 먹으려고 자꾸 쇼부를 보는 거라고. 시장하고 차트를 분석해서 대응하려는 게 아니라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가 그 한 방향에 배팅을 하는 거예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배팅을 하는 거라고. 그래서 마인드셋이 잘못됐어요. 내가 봤을 때는 크게 벌고 크게 잃고, 크게 벌고 크게 잃고는, 아까 얘기했잖아. 수익과 손해가 반복되면 얼핏상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결국에는 손해로 간다니까. 그리고 수익 봤을 때의 기쁨보다 손해 봤을 때의 슬픔이 더 큰 거 알아요? 이거는 과학적으로 증명이 됐는데, 기쁠 때 받는 자극과 슬플 때 받는 자극의 크기가 슬플 때가 3배로 인식돼요. 3배 더 크게 인식돼요. 그래서 기쁜 것보다 과거에 기뻤던 기억보다 고통스러웠던 기억이 더 머릿속에 많이 남는 건, 이 고통의 자극이 3배 더 컸기 때문이거든요. 결과적으로 수익과 손해가 반복되면 사람이 자꾸 고통받으면서 멘탈도 흔들려요. 멘탈이 흔들리면 당연히 매매가 잘 될 리가 없고, 일단 수익과 손해가 벌 때 크게 버는데 잃을 때 크게 잃는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한 2년 이상 못 가는 것 같아요. 잘 벌다 망해요. 대부분이 다 망해요. 제 주변에 다 망했어요, 그런 사람들. 근데 또 벌 땐 벌어서 자기가 잘 버는 줄 알아. 이런 사람들이 언제 망가지냐면 상승장에 많이 벌거든요. 배팅 시원시원하면서. 이런 사람, 또 승부를 보는 사람이 끝까지 홀딩을 잘하는 사람들에서 롱을 보고 상승을 다 먹어. 예를 들어서 그때 크게 시원하게 벌 거예요. 근데 하락장에 왔었을 때 하락을 맞추면 되는데 못 맞추죠? 그러면 계속 손해나. 계속 원점으로 돌아오는데, 이러면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돈을 잃지 않았어. 예를 들어서 내가 1억이 있었는데 10억까지 찍었어. 얼마나 좋아, 10억이 생기면. 근데 다시 1억으로 돌아오죠? 그러면 10억을 잃은 기분이야. 원래는 본전인데 사람이 심리상 10억을 잃은 기분이 나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기를 올라가 봤잖아. 그리고 떨어져도 봤잖아요. 떨어졌을 때 이 기억이 올라갔을 때 행복보다 떨어졌을 때 이 기분 더러움이 더 크거든?
그리고 빨리 올라가고 싶어져요. 사람 욕심이네. 그래서 안 그래도 무리해서 매매하는 스타일인데 더 무리를 해가지고 이제 바닥에 다시 올라가려고 하면 못 올라가. 왜? 매매가 꼬이거든. 매매가 꼬여요. 욕심을 내서. 제 주변에 그런 동생이 있어요. 실제로 50억 넘게 벌었다가 이런 식으로 벌 때 시원시원하게 잘 벌거든요. 그래서 상승장에 50억 넘게 벌었다가 최근에 되게 많이 손해본 친구가 있는데 바닥에서 잘 못 올라와요. 못 올라오는 이유가 마인드셋이 이래서 그래. 빨리 내가 지금 다시 빨리 최정상을 올라가려고 막 욕심이 많고 마음이 급하니까 무리한 매매를 하게 되고, 무리한 매매를 하면 매매가 잘 될 리가 없지. 그래서 아까 슈퍼챗 질문에 이제 다시 이제 한 줄 답변해드리면, 한 번에 크게 벌고 한 번에 크게 손해보는 이유는 그 도박 성향의 마인드셋 때문이에요. 마인드셋이 바뀌면요 매매 방식이 바뀌어요. 왜? 안정적인 매매를 하려고 하면 안정적인 자리에만 들어가게 되고 손해를 짧게 볼 수밖에 없는 자리를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렇거든요. 제가 어릴 때 되게 싫어했던 말이 있어요. 진짜 그 고속도로 휴게실 가면 남자 화장실 소변기 위에 있는 글귀 같은 건데, 그 어릴 때 이 말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꼰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제일 싫었던 말이 뭐냐면, 사람이 생각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말이 있는데,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어요. 많이 봤고. 근데 무슨 이런 생각이, 뭐 어쨌든 시작은 생각이잖아요. 결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는 건데, 그럼 내가 내가 뭐 슈퍼맨 되는 생각한다고 뭐 내가 슈퍼맨 인생 살겠어? 말이 안 되잖아. 내가 하늘을 나는 생각을 한다고 하늘을 나는 인생을 살겠어?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어릴 땐 이런 말 되게 싫어했는데 겪어보니까 맞더라고요. 저도 어느덧 이제 꼰대가 된 거죠. 이걸 이해하고 맞다라고 같이 동의하고 있는 거 보니까 나도 이제 젊은 나이가 아니고 이제 아저씨가 된 거죠. 아무튼 이것처럼 마인드셋을 한 번에 크게 벌어야겠다는 마인드셋을 버려야, 안정적으로 벌어야겠다는 생각을 해야 매매 방식이 바뀝니다. 매매 방식이 바뀌어야 돈이 벌려요. 인생이 바뀝니다. 똑같아요. 이것도 매매 방식이 문제가 아니라 마인드셋을 고치세요. 마인드셋을.